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오늘 지식텔링이 향일호도 앞에 지식텔링 하잖아요. 550회. 50회였습니까? 네. 와, 550회 저 지식텔링 할 동안 건배사 주제는 오늘 최초입니다. 이야,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오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가끔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을 때 있죠, 살다 보면. 그런데 이게 털어놓을 때가 좀 마땅치 않잖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혼자 장거리 여행 다닐 때 있죠. 장거리 막 여행 다닐 때, 예를 들면 기차 타고 유럽 같은 데 가면 장시간에 이렇게 운행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혼자 장거리 여행을 갈 때, 그럼 옆좌석이 비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내 옆자리에 누가 앉을까? 이런 상상 안 해보세요? 합니다. 남자분들은 주로 이왕이면 예쁜 여자가 앉았으면 좋겠다. 여성들은 멋진 남자가 앉았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로는 거의 할머니가 같거나 할아버지가 같거나 그렇게 됩니다만은, 어떤 작가가 말이죠, 비행기를 타고 혼자 여행을 가는데 암스테르담 공항까지 9시간을 가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리에 앉아보니까 자기가 먼저 앉은 거예요. 그 옆자리에 이제 누가 앉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멋진 젊은 한국 여성이 앉더랍니다. 한국인 작가였거든요. 그래서 9시간 동안 잠도 한숨 안 자고 정말 재밌게 온갖 얘기를 다 했답니다. 자기 사적인 얘기까지. 그리고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이제 헤어지는데 너무 아쉬워가지고 서로 우리 메일 주고받자. 이메일 주고받자 하고 이메일 주소도 나누고 그렇게 헤어졌답니다. 너무 아쉬워서.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는 이메일도 안 보내고 다시 친구들 만나서 친구들하고 이제 어울리게 되고, 돌아와 보니까 그녀가 그때는 가까웠지만 이방인으로 느껴지더랍니다. 역시 이방인은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9시간 동안 처음 만난 사람하고 속에 있는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다 하더라는 거죠. 처음 본 사람을. 이런 현상을 사회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차에서 만난 이방인 현상. 기차에서 만난 이방인한테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털어놓는, 비밀을 다 털어놓는 현상을 기차에서 만난 이방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럴까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왜 속에 있는 얘기, 비밀 이런 것들을 막 털어놓게 될까요? 맞아요.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 이방인은 나의 과거도 모르고, 그리고 다시 안 만날 거니까, 말씀대로 나의 미래도 모를 거니까 그 순간만큼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독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독백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님이는 당나귀기하고 소리치는 것처럼 그 속에 있는 얘기를 과거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는 사람한테 다시 한번 볼 거니까 막 틀어놓는 현상, 사실은 독백에 가까운 거죠. 이 드라마에서 이런 내용을 봤는데, 또 오행이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네. 이 또 오행 못 보셨어요? 굉장히 재밌었는데 왜 또 오행이냐면, 친구 오행하고 예쁜 오행과 별로 안 예쁜 오행이 있어요. 그래서 별로 안 예쁜 오행이 또 오행인 거예요. 어쨌거나 또 오행이라는 드라마 보면 굉장히 재밌는데, 이 오행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혼자 맨날 술 마십니다. 술 마시는 이유는 결혼식 하루 전날 결혼할 사람한테 차였어요. 근데 너무 충격적으로 차였어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맨날 술 마시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당당한 척, 즐거운 척 이러고 다녀요. 직장도 다니고 집에서도 그러고 다녀요. 그 주변 사람들한테는 속이죠. 사실은 내가 창가라고 속입니다. 그 하루 전날 차였는데 그 차인 내용이 이런 거예요. 네가 밥 먹는 게 꼴보기 싫어졌어. 우리 헤어져. 남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매일 술 먹으면서 죽을까 말까까지 고민할 정도로 깊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집에 가서도, 근데 이 남자가 찾을 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우리 헤어지자. 대신에 내가 찬 걸로 해줘. 그러고 결혼식 하루 전날 집에 가가지고 부모들한테
내가 찼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 뜯기고 엄마가 좀 덮하거든요. 온갖 수모를 다달하면서도 자기가 찬 것처럼 행동합니다. 친구들한테도. 속으로는 너무 힘들고 외롭고 괴롭죠. 그래서 술 마시고 나서 하루는 벤치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낯선 남자가 옆에 앉은 거예요. 에릭이죠. 낯선 남자가 앉은 거예요. 이 남자한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차에서 만난 이방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 본 남자한테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제가 방금 한 얘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들으면서요. 처음 말해본다. 날 평생의 사랑을 자신이 없었대요. 그리고 내가 밥 먹는 게 뭘 보고 싫어졌대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알았다. 결혼하지 말자. 대신 결혼은 내가 함부로 해달라. 누구한테라도 한 번은 말하고 싶었어요. 다시 볼 사이가 아닌 사람한테. 그리고 나만큼 불행한 사람한테. 이제 우리 다시 보자요. 다 털어놓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 우리 다시 보지 마요. 라는 겁니다. 딱 기차에서 만난 이방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초반에 대화방이라는 게 많이 생겼어요. 이 대화방이 진짜 대화하는 방인지 뭐 하는 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대화방에 2000년 초반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이 대화방의 주 고객들은 누구겠습니까? 중년의 기러기 아빠 아니면 돌싱남이라는 거죠. 근데 기사 내용은 어디에 포커스가 되어 있었냐면 이 중년의 기러기 아빠나 돌싱남들이 이 대화방에 가서 젊은 아가씨들한테 돈 주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화 내용이 뭐 같습니까? 뭘 것 같습니까? 의외로 거의 이렇게 얘기하고 간다네요. 자기 넋두리하고 간답니다. 하소연하고 가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고 뭐 이런 얘기를 남들한테 할 수 없는, 가족들한테 할 수 없는 얘기를 다 털어놓고 간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기차에서 만난 이방인 현상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왜 그럴까요? 가족도 있잖아요. 기러기 아빠니까 가족이 있잖아요. 뭐 아내도 있고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친구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대화방에 가서 돈 주고 낯선 여자한테 속마음을 털어놓고 가족이나 친구들한테는 못 털어놓을까요? 이런 친구 관계, 가족, 친구 이런 관계를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 근데 반면에 여러분, 요즘 SNS에 보면 얼굴 모르죠? 처음 보는 사람하고 막 심각한 얘기 막 하고, 속에 있는 얘기 다 하고, 그 다음에 로고 대쁘고, 막 이러고, 또 아니면 미장원 가서 미용실에 아줌마한테 속에 있는 얘기 다 하고, 남편 욕하고, 그 다음에 헬스클럽 가서 코치한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아니면 수영장에서 만난 사람들한테 속 얘기 다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처럼 그렇게 긴밀하지가 않죠. 이런 네트워크를 느슨하고 확장된 인적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럼 살면서 우리가 이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만 필요할 것 같지만 사실은 느슨하고 확장된 인적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느슨하고 확장된 인적 네트워크를 갖다가 중요한 이방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가족한테는 못 털어놓고 친구한테 못 털어놓은 얘기를 이 이방인들한테는 털어놓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가족이나 친한 친구한테는 못 털어놓을까요? 자존심. 그렇죠. 자존심 상할까봐. 아니면 나 때문에 걱정할까봐. 아니면 품위 유지가 안 될까봐. 아니면 체면 차리느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이방인한테는 그런 걱정을 안 하고 마음껏 얘기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에 가끔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방인을 찾아가서 그 이방인한테 실컷 털어놓고 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안 보는 거죠. 그렇게 이방인을 만나러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이는 이 한국디지털협회 모임은 이방인 집단일까 아니면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 집단일까 어디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VIP 이방인 집단이 아닐까 제가 한번 지어봤어요. 여기는 긴밀하지도 느슨하지도 않은 그냥 VIP 이방인 집단인 것 같아요. 매주 화요일을 여기 오면 만나죠. 근데 따로 안 만나요. 뭐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따로 잘 안 만나요. 근데 여기 오면 힐링이 된다고 하고 가시죠.
그리고 그 힐링된다고 하면서 그분하고 또 따로 만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속에 있는 얘기를 돌아가면서 피드백할 때 보면 막 털어놔요. 그러죠? 그 다음 주에 되면 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또 와요. 그래서 우리 협회는 VIP 이방인 집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막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으시면 VIP 이방인 집단도 없고 주변에 느슨한 인적 네트워크도 없으시면 가끔 혼자 여행을 가보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혼자 여행을 가면 그것도 장거리로 가면서 그러면 혹시 압니까? 내가 속을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기차에서 만난 이방인을 만날 수 있을지.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슴이 답답하고 털어놓고 싶을 때는 이방인을 찾아서 혼자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째죠? 69번째 행위 노트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